브레이크는 떼주셔도 됩니다. 제가 차량의 왼쪽부터 기능 설명을 쭉 도와드릴 텐데 기능이 많아요. 오늘은 편하게 이해만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촬영용 유튜브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테니 집에 가셔서 모르시는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번 보면 네. 저희 왼쪽에는 앉아 계신 시트입니다. 조절 방법 보면과 같이 앞뒤 위아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양쪽 사이드 미러만 쓰실 때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상하 좌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장 짧은 레버는 핸들 위치입니다. 레버를 앞, 뒤, 위, 아래 등으로 출고를 받으시면 직접 운전을 하고 가시니 지금 맞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핸들, 사이드 미러, 시트 지금 맞춰주세요. 문 닫아드릴 테니 다 맞추시면 문을 열어서 알려주세요. 저것도 해가지고 좌석이랑 핸들 다 아빠가 맞죠. 아빠 거. 저 1번으로 등록하려고 하나. 열면 될 것 같아. 됐어? 지금 올라오고 네, 맞추셨으면 지금 위치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실 때는 메모리에 M 버튼 누르신 후 M 누르고 네, 저장을 숫자 1번 1번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탔을 때 시트, 사이드 미러, 핸들을 움직였다고 해도 1번 버튼을 눌러주세요. 총 3분의 위치를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란색 불은 통풍 시트, 빨간색 불은 열선 시트, R은 조수석입니다. R 버튼 누른 상태에서 시트를 움직이게 되면 운전석이 아닌 옆좌석, 네, 조수석을 컨트롤 해주실 수가 있어요. 차량의 실내 문을 열고 잠금입니다. 보게 되면 주유구 버튼이 따로 없게 돼요. 주유구는 밖에서 주유구를 눌러서 열게 됩니다. 네. 차량이 잠기게 되면 주유구도 같이 잠기게 돼요. 주유소 갔는데 안 열려요 하게 되면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럼 이따 밖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위쪽에는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펼치며 뒤쪽에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 뒤에 창문이 내려가지 않게끔 락을 거는 기능입니다. 트렁크 버튼입니다. 여실 때는 위로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닫을 때는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희 닫힐 때까지 눌러주신 후 쿵 소리가 나게 되면 그때 손을 떼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까지는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으시죠? 네, 버튼들이 이제 조금씩 생깁니다. 핸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반자율 주행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며 오른쪽은 차선 유지 오면 네네네. 저 왼쪽에 있는 핸들 저희 불이 켜져 있으면 반자율 주행 실행이 됩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자율 주행이 아닌 속도 조절만 가능한 크루저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차선 유지
운전자가 차선을 밟거나 넘어가면 핸들의 진동으로 경고를 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보조 장치니까 켜두시고 다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대표님 저희 유리창 앞쪽을 볼까요? 혹시 속도계가 떠 있을까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방해가 되신다 하시면 버튼 눌러서 오프, 지금 꺼져 있을 거예요. 다시 눌러시면 온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뒷좌석 햇빛 가리개예요. 버튼 눌러보게 되면 뒷좌석에 햇빛 가리개가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다시 눌러주시면 내려오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까요? 네, 밑에 있는 두 가지는 만지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후방 안개등 노란색으로 뒤에 안개등을 보실 수 있으며, 앞쪽에 있는 헤드라이트 오토로만 놔주세요. 외부 조도에 따라서 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밝기, 계기판의 밝기를 밝게 어둡게. 밑에 있는 P, 저희 주차하셨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계기판 왼쪽에 보시면 P 설정이 되어 있죠. 자동입니다. 출발하게 되면 자동 해지가 되고요. 도착하시면 시동을 끄시죠.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만질 일이 없어요. 그 일일 주차는 못하네. 맞아요. 자동이기 때문에 중립 놓고 집을 가실 수가 없다는 점, 이중 주차가 안 돼요. 네, 그 점만 주의해 주시고요. 안 보이실 텐데 깊숙하게 빨간색 레버가 있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시게 되면 본네트를 여실 수 있는 레버입니다. 네, 조금 깊숙하게.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셨죠? 왼쪽 두 가지 레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타시던 차량과 동일하게 방향 지시등, 어둠이 가실 때 상향등, 쌍라이트 고정, 밖으로 안으로 당겨주시면 반짝반짝 수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와이퍼 기능 돌려서 사용을 합니다. 와이퍼가 이쪽에 있구나. 네, 0은 정지, 밑에 두 가지 점선이 자동, 실선이 수동입니다. 자동 느리게, 자동 빠르게, 레인 센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며 수동 느리게, 수동 빠르게 계속 움직입니다. 즉 점선인 자동만 놔두시고 사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옆쪽에 있는 은색 버튼을 살짝만 눌러주시면 1의 작동, 깊숙하게 꾹 눌러주시게 되면 워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레버는 핸들 위치 레버였습니다. 핸들 열선 있어요. 레버를 위쪽으로 딸깍 돌려주시게 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핸들이 따뜻해집니다. 반대쪽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꺼지게끔 되어 있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 왼쪽 핸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화면창을 보시게 되면 22km가 지금 차량의 총주행 거리예요. 네.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리모컨은 저희 검정 터치 패널이에요. 핸드폰 액정처럼 위로 쓸어 올리듯이 아래로 쓸어 내리듯이 한번 지금 조작을 해보실까요? 맞습니다.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연비라든지 보고 싶은 트립이란 화면창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올리시게 되면 지금 기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등 여러 가지 화면창을 쭉 보실 수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메뉴 집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 창이 뜨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여러 가지 메뉴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조작은 네, 검정색을 이용해서 다 하게 돼요. 네. HUD는 저희 앞쪽에 속도계예요. 선택은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치라든지 밝기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지금 위치 잘 보이게끔 위아래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정 터치 패널을 위아래로 조정하시면 앞쪽에 있는 속도계가 네, 바뀔 거예요. 네, 잘 보이는 위치로 한번 놔두실까요? 지금이 괜찮으세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저희 아까 설명해드렸던 메모리에 같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실 때는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키로수를 찾아주세요. 트립이란 화면을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 보셨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밑에 있는 레버는 저희 차량의 정속,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먼저 실행하는 방법은 운행 중에 가운데 있는 셋 버튼을 위로 올려주세요. 지금 운행하는 속도가 올려주시게 되면 지금 운행하는 속도가 가운데 화면에 저장이 됩니다. 60km로 운행 중에 올려주시면 60, 엑셀을 밟지 않아도 60으로 쭉 가게 되고요. 속도를 올리실 때는 세게 올리면 10km씩 증가, 살짝 올리면 1km씩 증가, 감소도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차량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 가운데 핸들 보이시죠?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때부터 1분간 차선을 유지하며 앞차 간의 간격을 조절하게 돼요. 앞차 간격 조절 방법은 오른쪽입니다. 위로 올릴수록 그림과 같이 가깝게, 밑으로 내릴수록 조금 더 멀리서 거리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차간 거리? 네, 차간 거리입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조금 멀리서부터 사용을 해주세요.
사용하시다가 해제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끄는 방법은 캔슬, 취소로 내려주시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RES는 리셋, 직전 마지막 키로수를 불러오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핸들의 색상이 회색일 때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주시고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때 1분간 실행이 됩니다. 네, 그 점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1분에 한 번씩 터치를. 핸들을 살짝 조정을 해주시거나 검정 터치 패널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네. 또한 리밋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 안 쓸 거예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LIM,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셋 버튼을 올리게 되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아닌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20km 이상 속도가 안 나갑니다.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네, 이 기능 잘못 쓰시면 당황하셔서 차가 안 나가요, 고장났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문제네. 네, 끄는 방법 다시 리밋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네. 리밋을 누르면. 네, 즉 이 화면창 안 들어오게끔 사용을 해주세요. 리밋 네. 기능.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속도를 제한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쵸, 뭐 100km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안 되는 구역 이렇게 네네네. 뭐 100km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아, 악셀을- 제가 지금 80일 때 악셀을 설정하면 밟아도 안 20. 먹는다 이거지. 네, 그쵸. 아. 속도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 세게 셋 버튼을 올려볼게요. 아, 리밋에서. 네, 계속 올려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속도 제한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당황하시게 되면 이게 생각이 안 나시고 그냥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리밋 아, 버튼을 리밋에다 눌러서 놓고 네. 속도를 그쵸. 네. 큰일 를 나네. 맞춰가지고. 네, 그래. 그래서 끄는 방법만 리밋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까요? 잘 주행할 때 네. 올려만 이거를- 주시면 됩니다. 올려주고 셋. 네. 그럼 지금 속도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 속도로 쭉 가게 더 되는데 키로수를 더 올리려면은 세게 올리시면 10km씩 증가, 이렇게 살짝 올리면 1km씩 올리고, 증가. 감소도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감수도 하고 네. 그냥 놔두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초록색으로 바뀌었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캔슬만. 취소. 이 핸들 터치는 네. 부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핸들은 이렇게 네. 조장 돌려만 주시면 살짝 인식이 잡고 되고요. 네. 움직여야 되는 거야? 혹은 네네네네. 터치하실 때는 검정 터치만 살짝만 네네네. 만져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네. 그럼 제가 나머지 설명은 조우석을 타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같이 뒷좌석에서. 네. 오른쪽에 있는 핸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터치패드가 똑같이 있게 되는데 네. 가운데 화면창이 터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리모컨 한 가지와 조그 동그라미 리모컨을 돌려서도 혹은 이쪽에 있는 레버를 위아래로 잡고 움직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C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터치패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되고. 네, 이거는 네 맞아요. 네, 한지 위아래 좌우로도 돌려서도 이것도 되고. 네, 잡고 위아래 움직여서도 네, 이건 여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하신 터치패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선택하는 거 선택을 검정색을 꾹 다시 눌러볼게요. 한번. 그쵸. 아, 그러면 선택입니다. 간단한 차량의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가까운 뭐 주유소라든지 차량 수거함을 말 그대로 설명서입니다. 이건 스노우 착용 안 하죠? 지금 차량이 썸머 저희 여름철용 타이어입니다. 음. 그래도 스노우 타이어를 끼게 되면 겨울철엔 훨씬 더 안전하죠. 아니 스노우 타이어를 깨 아니면 체인저기를 해? 스노우 타이어를 많이 끼세요. 타이어를? 네. 아, 4개를 다 깨요? 아니면 2개만? 보통 4개를 끼죠. 4개? 네. 요즘에는 렌탈 서비스를 따로 많이 놨다고? 해서 네. 렌탈을 네네. 해가지고 꼈다가 있던 차라 타이어를 맡기고 다시 끝나면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리모컨이 3가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집 버튼 가운데 화면창에 메뉴 창들을 보실 수 있으며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네. 메뉴에서는 내비, 라디오, 저희 음악, 전화 뭐 이런 기능들이 쭉 있게 되고요. 내비게이션하고 설정은 어떻게 저기? 이것도 또 설정하는 게. 설정하는 방법은 맞아요. 저희 이렇게 창을 불러주신 후 뭐 메뉴창에서 목적지라든지 최근에 한번 검색했던 목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 이 내비게이션은 보통 많이 안 쓰세요. 터치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 내비를 연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네네. 제가 마지막에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 내비게이션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잘 안 나오고 다니더라고. 네.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다니지. 네네.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핸드폰과 연결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밑에 있는 버튼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있는 사람 말 모양은 음성으로 차량 조작을 하는 음성 명령 기능 및 즐겨찾기 발표로 내려주시면 자주 사용하시는 목록들의 편집 기능입니다. 근데 안 쓰시는 기능들은 거의 외워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한 차량의 볼륨입니다. 돌려서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한번 꾹 눌러주시게 되면 음소거입니다. 소리를 끄게 돼요. 조수석을 위해서도 볼륨 올리고 내리고 눌러주시면 음소거입니다. 이것도 되고. 아닙니다. 이쪽에만 그쪽만? 볼륨만. 네. 또한 저희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하게 되면 차량에서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전화 받을 때는 위로 전화 받기, 위로. 끊을 때는 밑으로 전화 끊기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까요? 네. 저희 공조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 오프라고 해서 지금 에어컨이 히터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켜고 끄는 방법은 세 번째 바람의 세기만 기억을 해주세요. 바람의 세기를 위로 올려주시면 켜지게끔 되어 있고요. 바람의 세기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오프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리고. 네, 올리고 내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창이 쭉 나오니까 나오는 상태입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아니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거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끄고 켜고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왼쪽은 자동. 자동. 네. 또. 어떻게 높낮인가 보. 네, 맞아요. 온도를 높이고 네, 온도를 올리고 낮추고 그리고 바람의 세기를 올리고 낮추고. 바람 세기. 굉장히 간편해요. 올리고 내리고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은 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차량 내기 공기순환. 맥스는 앞쪽 성에 제거를 하실 때 이전 차량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또한 리어 뒤쪽과 사이드 미러의 성형의 제거를 하실 때 네. 여름철에 시원하게 에어컨 네, 다 켜졌는지 꺼졌는지는 네. 불빛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걸로? 네. 빨간 게 켜져 있는 거야? 그쵸. 네. 이렇게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쪽은 조수석의 바람을 올리고 낮추고 온도를 올리고 낮추고 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쪽에 오토도. 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시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실 점이 저희가 뒷좌석도 있어요. 네. 근데 대표님 이게 뒷좌석이 너무 멀죠? 메뉴라는 곳을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뒷좌석이라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들어가시면 뒷좌석도 앞좌석에서 켰다 껐다 온도 조절도 다 가능합니다. 네, 이것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네.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밑에 있는 버튼부터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보통 뒷좌석 그냥 온으로 해놓나요? 아니요, 그냥 보통 같이? 그냥 혼자 꺼놓으세요? 운행하시면 네, 네. 보통 꺼두는 게 많아요. 아, 네네. 또 괜히 이제 송풍 소리도 많이 납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또한 저희 차량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 내 설정을 바꾸는 공간이에요. 어떤 설정을 먼저 바꾸게 되냐면 라이트 불빛 설정에서 파란색의 무드 등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택은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색상을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 있게끔 총 6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이용해서 원하신 색상으로 놔두시면 저장이 돼요. 빨간색이라든지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색상을 언제든지 분위기에 맞게끔 바꿔주실 수 있어요.
혹시 좋아하시는 색상 있으실까요? 많이 하시는 색상은 파란색으로 많이들 하세요. 이 색상으로 해드릴 테니 나중에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시합 뭐 이런 저기는 없나? 그럼 뭐 조금 운행하시는데 안 방해가 들어오네. 되지는 않으실 텐데 너무 밝다 하게 되면 조금 밝기를 줄여주실 수는 있어요. 은은하게. 조금 밝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절반 정도로만 해두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차량 설정에서 이번엔 기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벨트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또한 차량을 잠궜을 때는 빵 하고 소리로 알려주는 기능 괜찮으세요? 차량 잠그면 사이드미러 자동 잡히고요. 네. 속도 15km 이상 내시면 실내를 자동으로 잠급니다. 이지 액세스는 타고 내리시기 편하게끔 시동 끄고 문을 열게 되면 핸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며 시트는 내리기 편한 위치 뒤로 밀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 해드렸고요. 패널 히팅은 열선을 켜게 되면 저희 센텀부터 양쪽 사이드까지 따뜻해져요. 손잡이들이. 네, 다 지금 설정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설정한 공간은 뒤에는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는 뒤에는 많이 안 꺼도 타서.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근데 뒤에도 저희가 네. 열선을 켰을 때만 들어오게 돼요.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네네. 각각 자리에서 열선을 켰을 때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누가 눌러야 되는구나. 그쵸. 네네네. 네, 켜주시는 게 좋을 그러면 것 같아요. 키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저희 텔 버튼, 핸드폰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지금 혹시 연결을 해드릴까요? 핸드폰을 켜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바꿔 안 바꿔 할 수 있잖아. 그지? 네 맞아요. 근데 처음 연결할 때는 한번 기본 설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세 번째 블루투스 있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 블루투스는 켜져 있어야지만 차량 타셨을 때 자동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대처럼 다달이 돈 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거죠? 블루투스는 없는 무상이에요. 거니까. 네네. 네네네. 허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원격 다시 한번 서비스가 화면. 있길래. 네네. 이렇게 해서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해드렸습니다. 차량에서 이제 전화가 오게 될 텐데 대표님 전화 받으실 때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위로 전화가 받아져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전화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블루투스 끄면 연결이 안 돼요. 네네네. 네. 켰을 때만 해요. 그쵸.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이 있습니다. 저희 콘솔 박스를 눌러서 열어주시면 가운데 패드가 있죠. 대표님 핸드폰 무선 충전이 되는 기종이실까요? 네. 올려만 주시면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번개 모양으로 무선 충전된다 이렇게도. 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닫고 다니시면 까먹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무선 충전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 네. 핸드폰으로 노래 들으시거나 대표님 음악 많이 들으시죠? 음악은 안 들으세요? 미디어는 이제 CD라든지 USB 핸드폰 음악 들으실 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안 들으시면 거의 들어가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비상등, 라디오는 많이 들으실까요? 라디오 눌러주시면 주파수를 자동으로 검색을 합니다. 원하시는 주파수는 리모컨을 돌려주시면 원하시는 주파수로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건물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검색을 안 하고 있고요. 밖에 나가시게 되면 많은 주파수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라디오나 노래를 들으시다가 끄는 방법, 저희 오프라는 버튼이 없습니다. 소리를 안 나오게 음소거가 끄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까요? 네. 내비게이션은 저희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차량의 시트, 차량 내에 척추, 요추 지대가 있습니다. 먼저 운전석과 동반석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허리를 딱 한번 맞춰볼까요? 허리 받침대 운전자마다 앉는 위치가 다릅니다. 리모컨을 앞, 뒤, 위, 아래 등으로 움직이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이 지지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편하신 위치로 한번 리모컨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 네, 그쵸. 그림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 기댔을 때 지지하는 대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되어 있으면 장시간 운전하셔도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불편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괜찮으세요? 이 요추진을 이렇게 시트에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네, 시트. 시트에서.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운전석인지 동반석인지 선택하셔서 허리 받침대에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동반석 탄 분도 이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시트 히팅 밸런스는 열선을 켰을 때 뭐 엉덩이 부분만 따뜻하게 할 건지 아니면 등받이만 따뜻하게 할 건지, 근데 기본으로 지금 다 설정은 해드렸어요. 지금은 둘 다 나오게 되고 밑으로 내리게 된다면 등받이는 안 나와요. 네, 등받이는 약하게 나오거나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리셋은 이제 완전히 초기 상태로 초기화입니다. 여기서 나가려면은 나가시려면 뭐 냅이라든지 다른 화면창을 눌러주시면 다른 되고요. 거는. 네. 또한 밑에 있는 버튼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버튼들 많이 만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A라는 기능, 저희 스탑 앤 고라는 기능입니다. 정차시 때는 시동이 꺼져요. 출발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동 꺼지는 기능 싫어하시면 눌러서 꺼주실 수도 있어요. 있는 이유가 이제 정차했을 때 공회전을 막기 위해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시동을 끄게 됩니다. 시동을 끄고 악셀을 올리면은 켜지나? 네, 그쵸. 알아서 켜집니다. 네. 저희 두 번째는 운전 모드를 바꾸게 돼요. 기어 왼쪽에 E라는 초록색 박스 보이실까요? 지금은 에코, 연비를 좋게 하는 모드입니다. 위아래로 바꾸게 되면 편안한 컴포트 모드, 차량을 조금 더 재밌게 운행하는 스포츠 모드, 인디비주얼은 한 가지씩 바꿔서 커스텀해 주실 수 있는 모드예요. 이 모드는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기본적인 모드는 컴포트, 편안한 모드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차고, 네, 차고 높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되죠. 차량을 지금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공기를 주입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철을 지나가시거나 혹은 밑에가 너무 낮아서 긁힐 것 같다, 차고로 올리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올리실 수 있다라는 거. 몇 cm 올라가요? 약 3.5cm, 3cm 정도 올라갑니다. 네. 또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원 상태로 차고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낮추고 하실 수도 있다. 또한 네 번째 있는 버튼은 반자동 주차 기능입니다. 주차하시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차량이 주차를 하게끔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 이 기능 사용하실까요? 그렇죠. 보통 직접 주차를 하시는데 사용을 하실 때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차장을 쭉 들어가시게 되면 차량 앞에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게 돼요.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그럼 이쪽을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차량이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맞다 리모컨으로 선택하시고 차량에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뭐 후진 기어 넣어주세요. 후진 기어를 넣어주면 차량이 핸들과 브레이크를 개입해서 주차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 기능은 보조 장치예요. 사고가 나게 되면 100% 운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도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까요? 자동 주차가 되는데. 네. 보조 장치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인식률은 굉장히 좋아요. 아니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한 3번 해가 들어가던데. 맞아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버튼 눌러주시고 쭉 주차장 들어가시면 주차 공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화면창에 화면을 끄게 돼요. 다시 눌러주시면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볼륨 아까 보셨고요. 네. 세 번째는 뒷좌석에 헤드레스트 머리 부분 있죠. 누군가 올려놨다 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눌러서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뒷좌석 헤드레스트를 내립니다. 내리기만 하게 돼요. 올리는 건 직접 올려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쪽에 경고음을 끄게 됩니다. 저희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 물체가 가까워지면 삐삐삐삐 경고음이 나게 되죠.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오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경고음을 끕니다. 끄는 거구나. 네, 당연히 경고음 나오게끔 사용해 주셔야 되니까 빨간색 버튼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까요? 그러면 저희 하이패스 카드 글로브 박스를 열어주시면 하이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아 들어가 있어요? 카드가? 아니요, 카드는 가지고 직접 오세요. 넣어주셔야 됩니다. 혹시 가져오셨을까요? 지금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하이패스 카드여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하이패스. 네, 맞습니다.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 넣어드렸어요. 뺄 때는 이쪽에 꼭 눌러주시면 카드 빠지면 이렇게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CD도 한 장 넣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콘솔 박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 보도록 할게요. 가장 바깥에 있는 버튼 뒤쪽에 썬루프를 열고 닫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천막만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앞쪽 썬루프 이쪽입니다. 여는 방향으로만 당겨주시게 되면 썬루프가 열립니다. 안전상 일반 썬루프가 열리는 만큼만 열리고요. 닫을 때는 앞쪽으로 내려주시면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스톱은? 스톱은 자 보시게 되면 조금씩 또 조절이 가능해요. 아, 창문이랑 똑같습니다. 살짝만 조절을 해주시면 수동으로도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바람 나오고. 네. 그리고 닫을 때도 똑같이 수동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환기시킬 때는 이번엔 위쪽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닫을 때 똑같이 닫는 방향으로 닫아주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위쪽은 저희 차량의 실내 등입니다. 왼쪽부터 독서등입니다. 운전석의 독서등과 조수석의 독서등, 가운데 있는 중앙등 밝게 나오게 돼요. 오른쪽은 그림과 같이 뒤쪽 사이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왼쪽 버튼은 많이 사용들 안 하세요. 보통 문을 열게 되면 실내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네. 버튼을 눌러놓으면 문을 열어도 실내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에 물건 찾으실 때 있으니 자동으로 해두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저희 차량에서 전화를 거는 기능입니다. 긴급하시거나 위급하실 때는 SOS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까운 긴급구조센터에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안전상 에어백이 터지면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하게 돼요. 네. 위급하실 때. 오른쪽은 저희 벤츠 고객센터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연결되고. 네.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메르세데스 리라고 해서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고 있어요. 네. 전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65일 24시간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담을 도와드리냐면 대표님께서 놀러 가셨는데 맛집 알려주시면 맛집도 검색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혹은 호텔, 음식점, 골프장 예약해주세요 하면 예약도 도와드리는 등 일상에 대한 비서 역할을 하게 돼요.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궁금하신 점을 3년간 저희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시언시 저희 상담원과도 이제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른쪽에는 저희 벤츠 정품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앞과 뒤를 녹화하는 2채널이고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실 점이 상시가 아닙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녹화가 되지만 시동을 끄게 되면 블랙박스 전원도 꺼집니다. 즉 주차하실 때는 녹화가 안 되니 주차에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주차를. 네, 보통 하나 더 다나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세요. 아, 네네네.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시면 이쪽에다 장착하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트렁크 쪽에 보통 네.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시는데 또한 그래도 단점이 있어요.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네. 보통 안 쓰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보통 기본 블랙박스로 주차에 유념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편이 네. 커요. 네. 음. 저희 영상 확인하실 때는 대표님 왼쪽에 메뉴 줄 보이실까요? 네. 눌러주시면 영상 확인, 또한 메모리 카드가 옆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포맷하실 때는 포맷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서도 트렁크에 있으니까 음. 혹시 필요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메모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메모리는 네. 64기가 장착이 64. 되어 있습니다. 네. 떼실 때는 고무를 열어주신 다음에 네. 손톱으로 쿡 누르시면 손톱만한 SD 카드가 나오게 돼요. 네.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도 바로 보실 때는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아주 찾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차량 설명 쭉 도와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버튼들은 한번 만져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과 기어 연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핸드폰 카카오 내비로 연결해 드릴게요.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표님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주셔야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설치한 어플의 이름은 먼저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 차량과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호환해주는 어플이에요. 카카오 네비 대표님 사용하고 계실까요? 네. 애플도 되나요? 애플도 가능합니다. 네네. 애플은 바로 저희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핸드폰 충전하는 선이 필요해요. 네네. 잠시만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출고 끝나고 다 벗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연결하실 때는 대표님 집에 갖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 충전하는 선. 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무선으로는 전화, 음악은 가능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이 선으로 통해서 가능하고요. 어디에 연결하시면 안쪽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 2번이 핸드폰 전용 선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폰 선을 2번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거 두 번째. 이거. 네, 핸드폰은 이쪽 사이로 해서 빼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선은 조금 짧아서 그런데 긴 선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빠지는데 잠시만 제가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네. 넣고 갈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 USB예요. 컴퓨터. 그리고 타신 다음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 핸드폰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처음 연결하시는 거니까 제가 기본 설정을 해드릴게요. 외워주시진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는 핸드폰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 버튼 눌러주시면 차량과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설치했던 어플 이름은 안드로이드 오토이고요. 애플은 아이폰. 네. 자동 시작 체크한 후 핸드폰 기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만 사용할 때 이렇게 동의하기를 묻게 돼요. 그래서 다 기본 동의하기를 한 후 핸드폰에서도 이건 애플은 필요 없습니다. 네. 연결만 하시면 돼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동의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핸드폰만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기능은 내비게이션을 실행하게 돼요.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가운데 화면창에서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전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다 되었다 보니까 리모컨을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내비게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대리님 제가 금방 출고 끝나고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길 안내 시작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적지 안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비게이션도 핸드폰에서는 업데이트하면 따로 이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혹은 대표님께서 보시면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다 충전해다 놓으면 되는구나. 네. 카카오 내비게이션 충전도 같이 되는 충전도 같이 됩니다. 맞아요. 카카오 내비게이션 먼저 핸드폰에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대표님. 그쵸? 카카오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에서 원하는 먼저 목적지를 설정하시고 길 안내 시작까지 눌러주세요. 핸드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결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연결이 되다 보니 자동으로 목적지를 시작합니다. 연결이 되는 동안에는 핸드폰 충전도 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조금 더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만하게 나와야 더 화면이 더 네. 확대가 되네요. 아니요, 여기만 나옵니다. 네. 핸드폰 연결을 해제한 순간 이 기능이 꺼지기 때문에 꼭 집에 갖고 계신 핸드폰 선을 차 안에다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주는 게 아니고. 네, 저희도 보여드리는 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어가 핸들 뒤편에 있어요. 혹시 사용해 보셨을까요? 지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시고요. 브레이크는 떼지 않고 계속 밟은 상태에서 레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려주시면 끝까지. 네, 드라이브 전진 기어입니다. 위로 끝까지 올려볼까요? 후진 기어입니다.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레버를 살짝만 내려볼까요? 중립입니다. 저희 이중 주차는 안 되지만 자동 세차할 때는 중립 넣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중립. 도착하시게 되면 기어, 드라이브, 중립, 후진 상관없이 버튼만 눌러보도록 할게요. 옆에 꼭 눌러주시면 파킹입니다. 네. 처음에는 당연히 익숙하지 않다 보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적응만 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파킹이 들어갔으면 브레이크는 천천히 떼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중립 끝까지 내려주셔야지 전진 브레이크는 계속 밟아주시고요. D1 D1은 기어입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9단까지 속도에 그건 관계가 따라서 없구나. 네, 자동으로 올라가요. 1, 2, 3, 4, 네, 대표님께서 확인하실 거는 드라이브, 전진, 중립 끝까지 올려주시면 후진. 이 기아가 이게 저분 네. 한 번에 쭉 올려주셔도 한 번에 후진으로 가고요. 끝까지 밑으로 내려도 내리면 드라이브고 네. 올리면 후진이고. 후진이고 네, 도착만 하시면 살짝 하면은 중립이고. 중립이고 네. 오케이. 누르면 파킹이고. 파킹이고. 네. 이제 가면 참. 네. 그러면 차량 내 설정, 제가 기능 설명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타시다가 모르시면 저한테 천천히 전화 주시고요. 네. 궁금하신 점 따로 없으신가요? 아니 뭐 타다 보면 네. 다뭐 맞아요. 이어가 이렇게 만져보면. 뒤에는 통풍 시트가 아닌 없습니다. 거죠? 열선만 있습니다. 열선만 있는. 네. 네. 그러면 저희 시동 끄실 때는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시고 트렁크와 주유구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같이 보실까요? 또 이거 네, 돼요? 있습니다. 되고 내가 키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맞아요. 키를 근처에 갖고 계신 상태에서 저희 벤츠 이쪽 사이에 발을 가로 넣었다가 빼주셔야 돼요. 이 사이즈는. 네. 오래 있으면 안 되고요. 넣었다가 바로 빼주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까요?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센서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넣었다가 바로 빼주셔야 됩니다. 네. 닫을 때 똑같이 한번 지금 해볼까요? 네. 넣었다가 바로 빼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건강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한 왼쪽 버튼은 트렁크만 닫게 됩니다. 오른쪽은 트렁크도 닫고 차량을 전체 잠금을 하는 기능이에요. 네. 비상시 비상삼각대는 위쪽에서 레버를 꾹 눌러서 삼각대 빼서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네. 손목대가 있구나. 네. 또한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님께서 다 챙겨 놓았어요. 저희 차량에 우산 더 준다겠는데? 네, 더 갖고 올 거예요. 차량에 설명서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책같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논슬립 패드예요. 물건 같은 거 올려놓으면 미끄러지지 않겠죠. 네, 또한 이거는 저희 벤츠 멤버십 카드예요. 벤츠 오너분들만 이제 뭐 항공권 할인이라든지 각종 호텔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멤버십 카드니까 제가 좀 이따 이거는 신청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신용카드가 아닌 포인트 카드 같이 무상입니다. 트렁크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유구 5층에 있습니다. 조석 뒤편에 있어요. 항상 네, 반대편입니다. 운전석이랑 반대예요. 그럼 제가 좀 이따 운전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먼저 터치로? 맞아요. 꾹 한번 눌러볼까요? 네. 디젤 경유 차량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왼쪽에는 에드블루 요소수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디젤에는 질소 산화물이라는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요소수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보통 10,000km에서 15,000km 주행하시게 되면 계기판에 요소수 부족이라고 뜹니다. 그건 또 따로 나와요? 네, 계기판에 따로 나오게 돼요. 아니 이게 애기 유수수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도 팔고요. 아, 워쉘 같은 겁니다. 네. 네. 그런 거야? 네, 주유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저희 서비스에서 판매를 하는데 10,000원 정도에 충전이 가능해요. 요소수가 완전히 부족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경고등 뜨면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리 한 900km 전에 뜹니다. 미리 사다 놓은. 그러셔도 되고요. 네. 근데 보통 주유소에 많이 파니까 경고등 떴을 때 주유하시면서 주유소에 팔아? 네, 주유하시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록스라고 똑같이 워쉘같이 물같이 되어 있어요. 네.
왼쪽으로. 그렇죠. 닫을 때는 오른쪽으로 딸깍. 한번 꾹 눌러주면 그렇죠. 근데 차량이 잠기게 되면 주유구도 같이 잠기게 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안 열려요 하게 되면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안에서. 네. 그럼 제가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 마쳤고요. 제가 이쪽에서는 그럼 차량 앞으로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가까이 도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앉아서.